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차지호 미래부총장입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제주 4.3 영령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추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화해와 치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제주 4.3 정신을 계승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의 속기선언으로 제160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섭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순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정희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보선 수석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조직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주지역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제주시각 지역위원장님 겸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리를 오늘은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김한규 도당위원장이 먼저 발언하시고, 그리고 재정부지국회로 자리를 이석해 한준호, 이현주 최고위원, 그리고 항상 늦게 발언해서 약간의 피해를 주셨던 서삼사구 정거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도당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님과 전현희 최고위원님, 그리고 제주의 사회 한준호 최고위원님, 김병주, 이현주, 흥명선, 서삼석 최고위원님과 여러 지도부의 제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현장 최고위에 오시기 전에 제주 4.3공원 참배를 통해서 제주 4.3 유족들과 우리 제주 도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제주 도민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1위에 그친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섬에 사는 삶의 팍팍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지도부께서는 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타셨는데요. 제주 도민에게는 일상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제주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 도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재명 정부에서 제주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고 또 준보험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과 함께 제주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 보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제대로 이루겠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도 인력 확충 대책 등을 세울 것이라고 하신 바 있으니 당과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한 지급으로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해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님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귀 일정을 위해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고향마다 같은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런지 일이 저는 좀 처가를 찾은 기분이 듭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총 7일간의 황금 연휴여서 국민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긴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제주를 비롯한 국내 여행 산업에도 이참에 활기가 돌아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는 지역 내 총 생산 대비 관광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인 만큼 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관광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금융노조와 제주도가 의미 있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해서 노동 존중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국내 관광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협약의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다양한 효과, 즉 쉼과 재충전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일리 있고 아주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을 약속하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움직임과 요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민당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린 모든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연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어제 이철규 의원을 보니까 딱 그 짝입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이철규 의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했더니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과 특위위원들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쏟아냈습니다. 특이란 조직이 프레임을 짜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이 접수되는 순간 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 저와 우리 특위가 겁을 먹을 것 같으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럼 몇 마디 요설에 주춤할 것이었다면 이 싸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이철규 의원이 저와 이건태, 김기표, 양분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접수증 번호가 제2025-2590이던데 제가 갖고 있는 접수증 바로 뒷번호였습니다. 고발장 접수를 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흥미롭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수사를 받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쌍방울 대북 성공 사건과 관련해서 KH그룹의 수사 음악 의혹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만 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참에 짧게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KH그룹 배성윤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조율해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청탁 및 알선을 약속한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 무마의 대가로 KH그룹이 보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도록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골프장 당시 연간 190억 원대의 현금 수익이 나오는 알짜배기 사업장인데 이철규 의원이 골프장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금 10억 원만 받고 제3자에게 넘기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증언을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 프레임, 무고 이런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검찰의 조작기소와 국민의힘 인사들의 정치 공작에 흔들림 없이 맞서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평화와 힐링의 도시 제주도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또 4.3 평화공원에서 참배도 했습니다만 이 제주도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북극항로의 개척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북극항로의 개척으로 중요한 해양 물류의 묘지로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양 물류와 그 다음에 자원 탐사와 관련해서 이 북극항로가 개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로 부산항이 주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
저는 이와 관련해서 부곡항로가 개척이 되게 되면, 활성화되게 되면 향후에 제주도가 글로벌 여객 관광의 중심지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농하고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오후 늦게 제주도에 도착해서 애월과 여러 군데를 둘러보면서 제주도의 관광객들의 후기를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외국인 후기들을 보면 주로 중국인 아니면 국내 한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이제 많이 달라진 게 싱가포르나 대만 그리고 미국인들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싱가포르, 대만, 미국인들, 유럽인들 많은 글로벌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 제주도가 앞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또 잠재력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단순하게 그냥 평화와 힐링의 도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여객 관광의 중심지 그리고 글로벌한 크루즈 중심지,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특히 부곡항로의 개척과 관련해서 제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있어서 먼저 이석하게 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성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제주는 언제 찾아와도 늘 특별한 감동을 주는 도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자연유산에서 사계절 푸른 바다와 바람 그리고 따뜻한 정을 품은 제주 도민들 덕분에 이곳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희망의 땅입니다. 특히 오늘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최고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제주 4.3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가 살아 숨쉬는 역사이자 공신입니다. 지난해 제주 경제 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고 가계부 처는 높은 수준으로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9년에 비하여 2024년 출생아 수는 27.5% 감소하며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체계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문제, 교통과 물류,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슬기롭게 풀어야 할 현안이 많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제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제주 근본적인 대전환이 그래서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와 고려를 맞추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는 변화와 혁신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가 희망의 섬으로 미래의 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제주 4.3 완전 해결과 제주형 자체 분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주 4.3 희생자들에게 큰 빚을 지었습니다. 4.3은 대한민국 최초의 유연적인 비상계엄 사건, 도민 10분의 1 학살된 국가의 폭력입니다. 우리가 더 일찍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러섰으면 광주에 올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간 민주정부는 진상규명과 국가 책임을 위한 특별법과 보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에서 공소시 없는 국가폭력 처벌과 4.3 기록관 권리 그리고 기실과의 3기의 신속한 구성을 통해서 1,000여 명의 행벌에 희생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제주 4.3이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내란을 직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자치와 분권을 급격히 후퇴시켰습니다. 1년 5개월 치열한 공론화 끝에 제주 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설치안이 마련되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주민들을 정식 건의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도민의 뜻과 예언을 철저히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도민 투표가 반드시 실시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제주형 기초지방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제주는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국민주권의 완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공공 의혹 변명 백백히 답하십시오. 윤석열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독수 총리와 만나